지난 2월 5일 제65회 그래미 어워드가 열렸습니다. 사실 해외 음악 팬들의 가장 큰 관심사는 아델과 비욘세, 이 대격전의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인지였는데요. 이와 별개로 국내 팬들은 방탄소년단의 올해 그래미 수상 여부에 더 높은 관심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방탄소년단이 올해도 그래미 어워드에서 수상에 실패하며 아미는 물론 국내 대중들도 매우 아쉬워했는데요. 일부 격정적인 팬들이 이는 명백한 인종차별이다 혹은 방탄소년단의 인기를 무시한 결과다 라며 비난하고 나섰지만 현지 언론들과 음악업계의 생각은 다른 듯 보였습니다. 오늘은 왜 방탄소년단이 그래미 어워드 수상에 실패했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가수들의 영원한 꿈 그래미 어워드 수상에 성공할 수 있을지, 방탄소년단과 그래미 어워드의 이모저모 지금 시작합니다. 그래미 어워드는 레코딩 아카데미라는 음악산업 업계인들의 단체에서 투표가 이루어집니다. 그만큼 사실상 가수가 가지고 있는 산업 안에서의 이미지가 중요한 법인데요. 아이돌보다는 아티스트를, 그리고 본인의 삶과 이야기를 직접 노래로 녹일 수 있는 가수들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현재 방탄소년단의 이미지는 이러한 아티스트보다는 아무래도 과거 인기 절정의 보이그룹 원디렉션과 결을 함께합니다. 해리 스타일스가 속해 있던 영국의 인기 보이그룹 원디렉션은 전 세계적인 인기와 음반 판매량에도 불구하고 그래미 어워드 수상이 전무했습니다. 대부분의 멤버들이 영국계 화이트 피플임을 감안했을 때 이것이 인종차별이라고 보기보단 싱어송라이터가 아닌 잘 만들어진 아이돌이라는 이미지가 수상을 방해했다고 보는 게 합리적이겠죠. 방탄소년단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거대한 하이프가 방탄소년단을 둘러싸고 발생했던 건 영어로 된 첫 번째 발매곡 다이너마이트부터였을 텐데요. 비록 한국에서의 그들은 다양한 음악적 성과를 내고 앨범 전곡에 작사, 작곡 참여하는 등 아이돌보다는 아티스트라는 이미지가 강했지만 해외에서는 다이너마이트 이후로 낸 퍼미션 투 댄스 혹은 버터 등이 모두 해외 작곡가에게 크게 의존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이러한 단편적인 모습들로 인해 해외 음악 산업에서는 그들이 회사를 통해 잘 설계되어 만들어진 아이돌이라는 이미지가 처음부터 크게 박혀버린 거죠. 이뿐만 아니라 그래미 수상 실패가 방탄소년단의 인기를 모두 무시한 결과라고 보는 것 역시 옳지 않습니다. 지난 10년간 가장 많은 빌보드 1위 곡을 낸 가수가 방탄소년단인 것만 봐도 그들의 인기가 가히 대단하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래미 어워드는 한국의 여타 시상식들과는 별개로 상업적 성과에 크게 좌지우지되지 않습니다. 매번 전 세계적으로 10억 달러 이상의 흥행을 이어가며 성공한 마블의 영화들이 아카데미 어워드에서 수상 후보에도 오르지 못하는 것과 비슷할 텐데요. 그래미 어워드 역시 가수가 이뤄낸 상업적 성과보다는 롤링스톤즈, 피치포크와 같은 음악 매거진들의 음악성 점수, 그리고 음악 산업 안에서의 호평을 중심으로 수상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물론 최근 들어 상업적 성과를 어느 정도는 분명히 고려하고 있지만 여전히 앞서 언급한 요소들을 더 크게 중점을 두고 있는 만큼 맹목적인 비난 역시 옳지 않아 보입니다. 여기에 더해 애초에 방탄소년단이 속해 있을 수밖에 없는 그래미의 팝 카테고리는 경쟁이 매우 심한 편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월드와이드 스타들 저스틴 비버, 아리아나 그란데, 테일러 스위프트, 아델 등이 모두 그래미 어워드 팝 카테고리에 후보를 제출하고 있는 만큼 그 어떤 유명한 가수에게도 매우 어려운 부문의 수상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방탄소년단은 그들의 그래미를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가장 먼저 필요한 건 아무래도 이미지 구축일 겁니다. 앞서 말한 대로 방탄소년단이 현재 가지고 있는 이미지는 K-팝 하면 떠오르는 아이돌의 이미지와 비슷한데요. 결국 한국에서 보여주었던 아티스트적인 면모를 확장시켜 제대로 된 정규 영어 앨범에 멤버 전원이 전면적으로 음악적 참여하는 것이 중요해 보입니다. 이에 더해 그래미 어워드와 관련된 음악적 이벤트에 정기적으로 참여하는 것도 좋은 마케팅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테일러 스위프트의 경우 앨범 1989의 발매 이후 그래미 뮤지엄에서의 라이브 공연을 진행하는 등 그래미 위원들의 눈에 들게끔 하려는 노력을 해왔고, 이것이 그녀에게 두 번째 앨범 오브 더 이어를 안겨주기도 했거든요. 또한 장르적인 변화를 가져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그래미 어워드에서 가장 치열한 팝 부문을 제외하고 R&B, 락과 같은 분야의 경쟁은 비교적 수월한 편입니다.
물론 상업적 성과를 고려하면 장르적 변화가 매우 어려울 수 있겠지만 진심으로 그래미 어워드의 수상을 원한다면 이러한 전략을 세워보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최근 들어 논란이 잇따르면서 그래미 어워드의 위상이 예전 같지 않아진 것은 사실입니다. 위켄드와 드레이크의 보이콧, 그리고 일관되지 않은 수상 기준 등 잡음이 늘어가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체 가능한 다른 시상식이 전무하다는 점에서 여전히 세계 최고 권위의 음악 시상식인 사실은 변하지 않을 겁니다. 그만큼 한국의 대중 가수들이 이러한 그래미 어워드의 수상 후보로 오르는 것 역시도 분명한 영광이겠지만 꼭 한 번쯤은 수상의 영광을 누리는 장면을 제 두 눈으로 목격하고 싶네요. 이러한 이유에서 저는 과거에도 그랬듯 늘 방탄소년단의 성공을 응원하겠습니다. 당장의 방탄소년단 말고는 그래미 어워드 수상 가능성이 있는 가수가 보이지 않은 건 사실이니까요. 오늘의 이모저모 방탄소년단과 그래미 어워드였는데요. 다음에 더 재밌는 이야기로 돌아올게요.